안녕하세요. 오피스투의 정 대표. 네, 이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낼 사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얘기하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은 예를 들어 임대차라고 이제 했었을 때, 자, 매매는 말할 게 없겠죠. 매매는 매매 가액이 정확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수수료를 곱하면 되는 거고, 네.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보증금이에요. 네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에 100만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1000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곱하기 100이면 1억이 되겠죠? 네, 그렇죠. 1억에 플러스 보증금 1000만원. 그러면 1억 1000이 이게 환산가락이래요. 환산가. 여기에 수수료율을 곱하게 돼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의 수수료율을 곱하시면 그렇죠. 이제 중개보수가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산정된 기준은 언제 또 지급을 해야 되죠? 잔금 때 하죠. 잔금. 네, 그러니까 발생은 네. 계약이 체결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계약금이 입금이 되는 동시에 네. 발생은 되지만 지급 시기는 완전히 거래 대금이 완료된 후, 그러면 보증금이 다 됐었을 때, 그러면 잔금날이 되겠죠. 그렇죠. 잔금날 지급이 되는 걸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마다 수수료율은 좀 어떨까요? 다르죠.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럼 설명을 다르죠. 조금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환산 금액. 기준에. 네, 기준에 그 월세 곱하기 100에 플러스 보증금을 한 금액이 네.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자,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0.5%.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0.5%. 요율이 딱 정해져 있고 0.5%고 최대 한도액은 20만 원. 네, 만약에 최대 20만 원. 그렇죠. 최대 20만 원. 5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1억 미만일 때는 0.4%. 0.4. 네, 0.4%고 40만 원 되겠네요. 근데 그게 한도액이 또 30만 원. 30만 원 정도. 3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해요. 네. 최대 한도가 그렇죠. 30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미만일 경우에가 이제 30만 원이 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1억 이상이고 3억 미만일 이게 때는 뭐 보통 전세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1억 이상이고 3억 미만일 때는 0.3%. 그러면 90만 원 선까지. 그렇죠. 최대치를 보시면 90만 그렇죠. 원 최대 정도 예, 90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3억 이상이고 6억 미만일 네. 때는 0.4%.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이게 되게 단계가 많네. 네,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아셔야, 정리를 잘 하셔야 또 내가 수수료를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긴 네, 하는데 그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억 이상. 비싼 집. 네, 6억 이상일 때는 0.8% 이내에서 협의. 0.8%이네요. 네, 최대 0.8%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한 500만 원 가까이. 그렇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수수료가. 500만 초과금이네. 네. 거기에는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액은 1억 미만일 때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억 이상일 때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네. 요율 안에서만. 요율 안에서만 움직이고 6억 이상일 때는 0.8% 이내에서 협의. 네.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0.8%. 그렇죠. 네, 7억이 기준가면은 한 560만 원 정도가 한도액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서로 좀 깎아줘. 아니면 다 드릴게요. 수고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보면 된다는 말씀. 그렇죠. 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0.6%. 0.6%. 30만 원 또 초과가 있나요? 아니요. 25만 원이 초과입니다. 25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그 초과는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부터 2억 미만. 2억. 네. 2억 미만일 때는 0.5%. 네. 한도액은 80만 원. 80만 원. 네. 그 다음에 2억 이상부터 6억 미만입니다. 2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일 때는 0.4%. 여기부터는 또 한도액이 없어요. 2억부터 6억까지 한도 없이 0.4%. 0.4%. 아하. 네, 요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6억 이상 9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일 때는 0.5%. 네. 그 다음에 9억 이상. 9억 이상집. 9억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 비싼 집은 또 비싼 돈으로 사는 그렇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최대 수수료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싼 거 사시는데 그 정도 내는 거는 아까울 수도 있겠죠. 아까울 수는 있죠. 네. 네. 그렇기 잘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요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네. 협의라는 부분이 없어요. 딱 요율이 정해진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아까 왜 임대차의 경우에는 6억 이상, 그렇죠. 그리고 매매의 경우에는 9억 이상은 0.8%, 0.9% 내지의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협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0.5% 해준다, 0.6%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나머지 그냥 저 고정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아,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픽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케이. 주택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기본적인 룰과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매매 계약할 때 이 부분도 꼭 예산에 생각을 하셔야지 서로 이제 깔끔한 거래가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택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택 말고 오피스텔이 있겠죠? 오피스텔은 주거로 안 들어가나요? 오피스텔은 주거로 들어가는 게 있죠. 아, 들어가는 게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이면 평수로 치면은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0평 중반. 네. 네, 20평 중반 정도 되죠. 20평 중반. 네. 20평 중반이 25평 네, 정도 보시면 돼요. 20평 중반, 25평 이하, 네. 25평 이하이고 거기에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뭐 화장실, 그렇죠.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을 때 네.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0.4%. 오피스 0.4%. 네, 0.4%. 딱 이 요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도액은 없고. 한도액은 없고. 네, 0.4%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매매의 경우에는 0.5%. 0.5. 이것도 정해져 있는. 네, 딱 소율이 정해져 픽스. 있는. 네, 픽스로 정해져 있는. 그러면 그 외의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는, 네, 초과한다. 이상형이죠, 이제. 그렇죠. 네. 초과하게 됐었을 때는 아니면 또 주택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사무용. 그렇죠. 네. 사무용일 때는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 협의. 네. 협의. 네, 0.9%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0.9%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이게 되죠. 참 주거용도 있고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니까 뭐 사무용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주거용 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케이스에 따라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업무 시설 상가나 사무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간단해요. 0.9% 이내에서 협의. 기준가에 네, 아까 기준가. 얘기했던 기준가 월세 곱하기 이제 100 플러스 보증금한 금액의 그렇죠. 0.9% 이내에서 협의를 봐야 된다. 네, 임대차나 매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든 팔든 아니면 혹은 이제 빌리든 이런 경우 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긴 거야. 계약서 작성을 다 하고 계약금도 지불을 했는데 그렇죠. 나나 혹은 이제 들어갈 사람이나 네. 내놓는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이게 네. 계약이 유지되지 못했다. 네. 즉 중간에 이제 파기가 됐다. 네. 그런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지금 수수료를 이거죠.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 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발생이 돼요. 중개 계약 수수료 기준이에요. 발생 시기가 계약 기준이에요. 그렇죠. 계약을 하는 기준에 이미 우리가 중개 수수료 같은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중개 보수의 발생은 계약과 동시에 이제 발생은 되는 부분들이 수수료가 많습니다. 발생이 되죠. 예. 근데 이제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못했다거나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에는 좀 일본의 뭐 협의 부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이게 뭐 당연히 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살만합니까?
살만합니다. 사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좀 상황을 봐준다고. 그렇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로 놓고 보자면은 무조건 중개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임차인 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계약이 파기가 됐다. 그러면은 중개수수료는 임차인한테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임대인한테도 받을 수 있고 임차인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양쪽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안 준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 뭔 개소리야!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 확률은 무조건 받죠. 무조건 지급. 무조건 지급이. 땅. 네, 확정 판결 나오고 보통 판결은 0.5% 이상으로 판결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한 0.6 정도 많이 나온다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0.5% 이상으로 무조건 판결은 나와. 확정 판결은 나와요. 중개인의 어떤 이 과실이 없다면. 아,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 중개인의 과실 없이. 파기의 이유가 이제 중개인이 실수를 했을 경우. 그때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때 못 받는 거고.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양쪽의 어떤 단순 변심이나 네. 어떤 또 상황들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약이 안 됐을 때, 중개인의 실수가 없었을 때는 무조건 즉 중개는 이제 중개 자체에 대한 역할을 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보수가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송까지 가고 이러면 너무 금전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들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누구나 가고 싶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네,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다 보니까. 결국엔 또 줘야 돼. 네, 결국 줘야 어쨌든 돼. 줘야 돼. 맞아요. 그럴 바에는 소송 가서 줘야 서로 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오피스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보수, 그다음에 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이득,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주는 사람도 좀 정확하게 알고 주고. 받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런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그 부분이 고지된 다음에 진행을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어허. 그때 얘기를 하고 명확하게 그러면 이 확인설명서라는 이 계약서란에 그렇죠. 중개수수료 요율이 써지는 란이 있어요. 기재가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기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음. 그게 양쪽 동시에. 그러면 조금의 분쟁의 여지나 그리고 좀 요율이 달라지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죠. 네네네. 말 그대로 계약 조건 안에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이만큼 퍼센테이지에 얼마만큼을 지급을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지급을 서로 하기로 함이라고 하는 계약 자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같은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죠.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나는 이제 0.7%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근데 사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한 0.5%밖에 생각을 안 했어. 그렇지.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분쟁이 조금의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불편해지지. 불편하기도 하고 나는 0.7을 고수하는데 0.5%를 반대쪽에서는 고수를 하면 이제 지급 시기도 계속적으로 늦어질 수 그렇지. 있고,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걸로 이제 법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네. 이게 굉장히 피해 사례가 서로 불편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불편하죠. 임대인, 네. 임차인도 네. 마찬가지고 중개인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떡해? 맞아요. 저희 이제 달라고 했는데 뭘 그걸 줘 많이 했는데 이번 건 넘어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지만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모든 일 처리는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래야 깔끔. 분쟁이 없어요. 네. 깔끔하게. 깔끔한 부동산은 어디? 오피스텔. 자, 앞으로 사무실 구할 때 항상 오피스텔을 많이 또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에 또 중요한 소재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정 대표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